자, 지금 검거된 66명 중에 절반 이상이 2002년생, 21살. 와, 진짜 제가 2002년 하면은 진짜 이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 예? 그때 태어난 녀석들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뭐에서 뭔 짓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국 파이팅입니다. 뭘 파이팅 한다는 건지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저 어린 놈의 XX들이 자, 저 옷통 다 벗고 지금 온몸에 그냥 낙서 한 채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지금. 네, 저게 일종의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폭력 조직 02년생들, 연나이 21살 남성들이 주축이 돼 있고요. 34명이 모여서 전국회라는 걸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을 했고요. 저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지속적으로 회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온몸에 가득 찬 문신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좀 77년생이다 보니까 2002년생이 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002년생 분들은 뭐 방금 제 표현에 조금 뭐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성인이죠. 성인인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상대 조직원들하고 패싸움까지 했다면서요? 그 사실 영상을 보면 여기 뭐 영상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뭐 살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겁니다. 네, 저거. 전국회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조직폭력 간의 패싸움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 때리기.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와서 얼굴 서로 때리고 뭐 이러면서 저 중에 이제 조폭 한 명은 전치 7조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저게 최초로 전국회 활동을 했을 때 생겼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국회라니까 경기권도 있을 거고 충청권, 강원권 다 있겠죠. 경기권하고 충청권하고 시비가 붙은 거고 그래서 한 주점에서 저렇게 패싸움이 붙은 건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치는 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저기 영업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좀 명백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행패 부리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예전에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김두한 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예, 시라소니. 일반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 그게 뭐 건달의 뭐다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보세요.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시민들 폭행했다. 이거는 진짜 깡패 아닙니까? 깡패 그냥. 뭐 그렇죠. 깡패라기보다는 뭐 더 낮게 부르는 그런 용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국회 모임에서 일부 조직원이 속한 이 충남 지역에 있는 그 A파 조직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이제 90도 인사하는 뭐 저런 영상들이 있는데 네, 90도 완전히 그 90도죠. 그런데 이후에 한 남성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예, 근데 이 폭행을 당한 이 남성이 전북 지역의 비파 폭력 조직원이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비파 폭력 조직원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A파와 그리고 이제 신규 조직원 3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A파 같은 경우는 이를 목격한 제보자들, 그리고 올해 5월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 폭행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주먹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소장님. 네. 뭐 또 온갖 또 안 좋은 일은 다 했다면서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 A파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사이트에 이 경찰들이 들어가서 이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이 경찰이 범죄 수익금 5,700만 원을 기소 전에 몰수 보전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이 A파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거기에 또 보복
성폭행까지 혐의까지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원 32명이 검거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MG 조폭들이 66명이 검거됐고 그중에 주요 가담자 8명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폭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서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요즘 세상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자 그런데 검찰을 조롱하던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 뭐 MG 조폭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저희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그 수노아파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맞아요.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돼서였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요, 지난 2020년에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이 하얏트 호텔 이 식당 연주자한테 죽고 싶냐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문신을 드러낸 채로 사우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텔 손님이랑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욕설과 위협을 벌였다.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 담당 부장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송이나 인터뷰에도 여기저기 모습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MG 조폭들이 관련 뉴스 캡처본을 본인들 대화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해당 부장검사를 조롱하는가 하면 이 타이밍에 그러면 우리가 모임하면 다 큰일 나는 거냐 낄낄거리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의 조직이 박살이 났다 이런 어떤 사진 속 멘트에 대해서는 뭐가 박살이 났다는 거냐 죽여버릴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 보도를 캡처해서 올리면서요. 이 포털 매체에 많이 뿌려졌다라고 하면서 시시덕거리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야, 백 변호사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예요. 자, 신준호 부장검사가 저희 막 혼자 막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 부장검사 저놈 저거 화났나 보다 하면서 막 지들끼리 조롱을 했다. 낄낄거렸다는 거죠. 쟤네들 이제 어떻게 그럼? 큰일 났죠. 네, 이제 정말 그럼 큰일이 나야죠.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전국회라는 게 약간 전국 연합 조직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기 조직 이름도 여기 문신으로 다 새기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블러 처리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온몸이 도와집니다 그냥. 진짜. 거기다 뭐 온갖 무슨 부처님 문신까지 있다고 하던데 경찰 조사를 과정에서 보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은 그 위에 맨 위에를 두목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늘 많이 요즘에 나오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뭐 대포 통장 유통 같은 범죄를 하는 것을 예전 조폭과 다르게 이제 SNS 등으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걸로 우리 집 이 정도로 잘 나가면서 세를 과시해왔다고 하고요. 운영자관 같은 경우는 조직원 각자가 내는 회비로 충당하는 등 기존 폭력 조직원들하고는 조금은 좀 예전의 폭력 조직들하고는 좀 다소 차별화된 모습이라는데 예전보다 더 저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일본은 말이죠. 각 지자체마다 야쿠자들이 어떤 은행 계좌, 휴대폰 뭐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제약을 했대요. 그 지자체 조례 같은 걸로요. 그래서 맨정신 가지고는 야쿠자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젊은 세대의 야쿠자가 공급이 안 돼서 그 조직에서 맨 막내가 50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단절이 됐답니다. 우리나라 왜 저렇습니까, 진짜? 영화의 어떤 그 영향도 있겠죠. 그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것을 폭력을 갖다 미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양은이파라든지 신상사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이제 MZ 세대로 해서 유튜브도 하고요. 자기들이 교도소 갔다 온 얘기들 갖다 그걸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그 실제로 보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경찰청 자료에 보면은 이 조폭 범죄로 근거된 피의자가 10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지금 100명 정도 됐는데 2020년에 210명이니까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대 인구 그 분포 같은 걸 보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2배가 아니라 뭐 3배, 4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마약이라든가 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정말 선량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제도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